오늘의 주치입니다. 대구 파티마병원 여성건강센터 박내윤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파티마병원 여성건강센터 박내윤 센터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여성 질환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린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궁 탈출증,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먼저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궁 탈출증은 상당히 생소한 질병명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 출산을 많이 했거나 난산을 한 여성 환자가 갑자기 밑이 빠진다. 아니 밑에 뭐가 만져진다고 놀라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내신에 보면 자궁 경부나 질벽이 외음부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 만져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산부인과에서 생기는 탈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 탈출증의 탈출 정도에 따라서 완전 자궁 탈출증과 불완전 자궁 탈출증을 나누거나 자궁 경부가 빠진 정도에 따라서 자궁 경부가 질 내에 위치한 1도부터 자궁이 천연막 밖으로 완전히 빠진 4도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궁 적출술을 받은 환자에서도 골반 자궁 탈출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를 질 원계 탈출증이라고 부르고 질 부위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질병입니다. 네. 산부인과에서 생기는 탈장이라고 말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딱 되는데요. 네. 그런데 자궁이 빠진다니까 뭔가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복부에는 참 여러 가지 장기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이게 자궁만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장기들도 함께 좀 영향을 받는 건가요? 네. 꼭 자궁만 탈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궁 탈출증은 환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 질병이 아니고 분만 과정에서 생기는 골반 장기 손상이 주된 원인이므로 골반 내 장기인 방광이나 직장 또한 탈출이 가능하고 방광이 내려오면 방광류, 네. 직장이 내려오면 직장류라고 진단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자궁만의 문제가 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골반 장기 탈출증 이렇게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 이게 왜 발생하는 걸까요? 자궁을 받쳐주는 골반의 지지 구조물인 인대나 주위 조직의 약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자궁 탈출증 환자가 내원하시면 항상 말하는 게 있는데 이 질병은 환자 잘못이 아니라고 분만 시 발생하는 조직 손상이나 이완으로 인한 분만 손상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 반드시 설명해 드립니다. 네. 원인이 분만 손상이므로 분만을 많이 했거나 분만 시 난산이 있었던 환자나 고령 환자한테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50대까지는 조직 손상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저희가 피부가 약해져서 주름살이 생기듯이 골반 장기 또한 이제 폐경 이후에 골반 지지 조직이 더 약해져서 자궁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 질환을 기사로 접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센터장님이 주로 이제 나이가 있는 여성에게서 생기기 쉽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또 젊은 여성들이 네. 복부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하. 이게 젊은 층에서도 점점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네. 일단은 그 병의 원인 자체가 골반 조직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환이라서 고령의 환자들이 많을 것도 같은데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예은 씨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젊은 환자들도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예. 대부분의 자궁 탈출증 환자는 고령의 다수의 출산 경험이 있는 환자가 많지만 외래를 보다 보면은 분만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여성의 경우도 자궁 탈출증으로 내원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분만 경험이 없는 20세 환자가 자궁 탈출증으로 온 경우가 있었는데 내진에 보면은 골반 조직 전체가 좀 전반적으로 느슨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50대 전인 40대 환자에서도 자궁 탈출증이나 골반 장기 탈출증의 빈도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 손상이 아니더라도 비만이나 천식, 만성기관지염의 호흡기 질환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부 운동으로 인한 복압 증가 아니면 복수 등으로 인해서 복압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자궁 탈출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야, 이 장기가 탈출을 하는 거니까 되게 큰일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뭔가 대탈출 같고 네. 지금은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질환이 발생하면 환자분들이 바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궁 탈출증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흔한 증상은 경미한 압박감이나 쥐를 통한 하반감, 하복부의 묵직함을 호소합니다. 일반적으로 누워 있거나 아침에는 증상이 없다가 장기간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힘든 일을 하면은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네. 자궁이 완전히 빠지는 사도 자궁 탈출증의 경우에는 질 점막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자궁 경부나 질 부위에 궤양이 생기거나 출혈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자궁 탈출증이 치료 없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방광류나 직장류 또한 심해져서 소변을 보지 못하거나 심한 변비 또한 요관 폐쇄로 인한 신장에 수신증이 나타나 급성 신우신염으로 응급실로 내원하기도 합니다. 네. 4도의 자궁 탈출증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증상이 있지만 지금 초기 같은 경우에는 뭐 복부에 좀 경미한 압박감이나 네. 묵직함 정도만 느끼는 정도라면 사실 환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아랫배 쪽이 묵직하게 되면은 뭔가 화장실 가야 되나 네.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병원에서 골반 탈출증으로 진단이 확진이 되면은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탈출을 했으니까 원래 위치로 좀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증상이 없는 골반 장기 탈출증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대소변 장애나 자궁 경부나 질 점막이 외부로 노출되어 증상이 나타나거나 복압성 요실금과 동반된 경우라면 반드시 치료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오시면 꼭 수술해야 하나요라고 질에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은데 네. 가벼운 골반 장기 탈출증의 경우에는 대증요법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됩니다. 오래 서 있는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아기를 안는 경우처럼 복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시거나 골반 접은 운동이 케겔 운동을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이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수술이 너무 겁나거나 전신 마취를 못하는 경우에는 외래에서 간단하게 마취 없이 질환의 폐사리를 삽입함으로써 자궁 탈출증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폐사리 삽입의 경우에는 시술 후에 악취성의 질 분비물이 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장기가 탈출한다고 해서 뭔가 네.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도 같은데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될까요? 자궁 탈출증을 분류할 때 자궁 경부가 질 입구 밖으로 나오면 3도, 자궁 전체가 질 입구 밖으로 나오면 4도로 진단하는데 3도와 4도의 자궁 탈출증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궁 탈출증이 경하더라도 방광류나 직장류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편하거나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도가 심하거나 이제 다른 문제를 동반할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센터장님, 수술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자궁 탈출증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질식으로 자궁을 적출하고 자궁 청골 인대를 현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질 쪽으로 방광류나 직장류를 교정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질 부위로 접근하는 인공인대인 메쉬가 도입되면서 자궁 적출술 없이도 자궁 탈출증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지만은 이후 질 쪽으로 하는 메쉬의 노출로 인해서 그 합병증으로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이후에 이제 복강경 수술이 도입되면서 복강경하 자궁을 적출하고 자궁 청골인대 현수술이나 복강경으로 메쉬를 이용한 자궁 청골인대 현수술이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대세적인 수술 방법은 자궁을 적출하지 않는 복강경으로 자궁 치골인대 고정술입니다. 복강 내 메쉬를 이용해서 자궁과 장골 치골인대를 금속 스크류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수술 방법으로 수술 후 재발이나 합병증이 가장 적은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합병증이나 수술 후에 재발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수술법이 많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뭐 부작용이나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이제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조금씩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인대에 금속 스크류를 고정하기 때문에 수술 후 몇 달간 자세 변경 시 메쉬가 당겨지기 때문에 골반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내려와 있던 방광이나 직장이 수술 후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감은 대소변 장애입니다. 대소변이 수술 후 시원하게 안 나오거나 소변 습관이 바뀌어서 과민성 방광염이나 절박뇨, 빈뇨의 증상이나 변비, 변실금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 후 약물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요실금 증상이 심해지거나 새로 진단된 경우에는 먼저 약물 치료를 해보고 교정이 안 될 경우에는 요실금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또한 수술 후에는 질 부위가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부부관계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질벽 수술 후 염증이 회복되는데 2달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악취성 질 분비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재발입니다. 그렇군요. 수술 후에 한동안은 좀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몸을 좀 조심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얘기를 듣고 나니까 수술 후에 가장 큰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재발이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재발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제 다른 수술과 달리 골반 장기 탈출증 수술 후에 가장 큰 문제는 재발입니다. 여러 학회 자료를 보면은 15에서 50%까지 보고하고 있지만 본원에서 이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 10명에서 3명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술 케이스가 많아지고 수술의 숙련도가 증가하여 최근 본원 자료는 5%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이 재발률이 조금 높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힘들게 수술까지 받았는데 재발이 된다고 하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네. 센터장님, 재발의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자궁이나 질을 위로 올려줄 때 사용하는 자궁 청골 인대나 메시가 끊어지거나 인대에 고정된 스크류가 빠진 경우가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수술 전 골반 장기 탈출증의 평가가 잘못되어 수술 후에 방광류나 직장류가 심해지거나 새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궁 탈출증이란 질병이 자궁이나 방광,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을 지지하는 조직이 느슨해서 생긴 질병이라 수술이 잘못된 경우보다는 고령이나 복압 상승, 수술 후 잘못된 생활 습관의 지속, 변비 등이 재발을 더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골반 장기 탈출증 환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숙련된 환자 수가 너무 적고 수술 경험이 너무 적어서 집도 의사에 따라서 재발률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한 달에 국내에 사용되는 메시가 100개 정도 남짓인데 본원에서는 한 달에 한 10개 전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재발의 원인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어쨌든 문제는 수술 후에 재발했을 때 이걸 다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건데 센터장님, 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될까요? 재발한다고 다 수술하진 않고요. 네. 재발 시 자궁 탈출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는 경과 관찰을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술이 원칙입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 질 입구를 막아달라든지 질환의 밴드 삽입술 같은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재수술이 너무 겁나거나 전신 마취가 안 되는 경우라면 질환의 폐사리 삽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재발을 경험해 보신 환자분들은 이번에도 재발하지 않을까 하고 치료를 네. 해도 덜컥 겁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재발해서 치료를 마쳤는데 또다시 재발한다면 환자 입장에선 정말 황당할 것도 같은데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재발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다시 재발하는 케이스 어떻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재수술 후에 재발 또한 큰 걱정이 사실입니다. 타 병원에서 수술 후 재발해서 많이 오시는데 이 경우에는 1차 수술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에 재수술 전에 수술방에서 전신 마취하에 골반 장기 탈출증의 철저한 재평가 후에 수술을 집도합니다. 따라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가능하면 수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자궁 탈출증 수술의한테 수술 집도 받으시면 재발률을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관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생활 습관의 관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아니 센터장님이 앞에 이제 얘기를 해주실 때 네. 저는 1차 수술도 까다롭겠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재수술이 1차 수술보다 더 까다롭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가 궁금하고요. 또 어느 정도나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재수술의 경우에는 1차 수술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수술 부위에 유착이 심하거나 기존의 인대나 메시를 제거한 후에 수술을 진행해야 하고 기존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숙련된 수술 기술이 더 요구됩니다. 또한 재수술로 또 재발한다면 환자의 고통이나 원망이 심하기 때문에 1차 수술보다 수술 시 몇 배의 심적 부담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수술 후 재발을 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나 의료진 입장에서나 참 많이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재발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없을까요? 자궁 탈출증 재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재발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수술 전에 골반 장기 탈출증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술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본원에서는 장골 치골인대 현수술이 수술 시 이제 자궁 경부 앞쪽뿐만 아니라 뒤쪽까지도 감싸서 자궁이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방광류나 직장류의 재발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메시가 자궁과 분리되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또한 골반인대 메시를 고정할 때 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봉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원에서는 외과 탈장 시 사용하는 캡이 달린 스크류를 사용함으로써 메시 위에 스크류를 정확한 위치와 각도에 고정함으로써 재발을 적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또 케겔 운동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여성들이 요실금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운동인데 이 케겔 운동을 했을 때 골반 장기 탈출증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이제 골반 적은 운동인 케겔 운동을 함으로써 회음부나 항문 올린근을 강화시켜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자궁 탈출증의 경우에는 케겔 운동은 치료적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수술적 치료나 폐사리 삽입만이 답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수술이나 치료는 꼭 필요할 때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또 수술 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인 자궁 적출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만 하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골반 장기 탈출증의 경우에는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분만 손상으로 인한 골반을 지지하는 조직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됐더라도 항상 재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의 관리가 중요한데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의자 없이 쪼그려 앉는 등의 복압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거나 복압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하지 말고 체중 관리, 호흡기 질환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은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또한 수술 후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하셔서 조기 재발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진단할 수 있도록 방문하시기를 꼭 권유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주변에 또 많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골반 장기 탈출증은 환자가 잘못해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 분만 손상으로 인한 자궁 지지 조직의 약화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이므로 절대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보호자분들도 환자가 말하지 않으면 자궁 탈출증의 유무를 알 수가 없으므로 목욕을 시킬 때 주의 깊게 보시거나 환자가 밑에 뭔가 나온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빠진다고 말씀하시면은 자궁 탈출증을 꼭 의심해 보시고 산부인과에서 방문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들으신 대로 자궁 탈출증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혼자 끙끙 앓거나 숨기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으셔서 적절한 치료 진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병원 여성건강센터 박내은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네.